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것 같아요. 중년의 건강 고민, 특히 고지혈증이나 뱃살 관리 같은 거요. 오늘은 약 너머의 해법, 그러니까 생활 습관 개선으로 몸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바로 시작할까요? 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 중에 수치는 괜찮아졌는데 왜 몸은 그대로지? 뭐 이런 생각하실 때 있잖아요. 영상에서도 딱 그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. 약이 뭔가 경고등은 잠시 꺼줄 수 있는데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. 네, 맞아요.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약은 분명히 도움이 되죠. 하지만 어디까지나 좀 보조적인 역할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. 진짜 중요한 건 비만이나 고혈압, 고지혈증 같은 문제를 처음 만든 그 생활 방식, 그걸 바꾸는 거죠. 몸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서 뭐랄까, 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거. 예, 이게 박 원장님이 강조하시는 핵심입니다. 콜레스테롤 하면 보통 이제 삼겹살 뭐 이런 기름진 음식을 먼저 떠올리잖아요. 근데 영상에서는 좀 의외의 포인트를 짚어주더라고요. 과당이나 정제 탄수화물 이걸 너무 많이 먹으면 지방간이 생기고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 높이는 숨은 원인일 수 있다고요. 심지어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과일이나 고구마 같은 것도 너무 많으면 그럴 수 있다니 이건 좀 놀라운데요? 바로 그겁니다. 우리 몸 콜레스테롤의 상당 부분, 한 70-80% 정도를 간에서 만들거든요. 그런데 간에 지방이 잔뜩 껴 있으면 이 콜레스테롤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질 못해요. 그래서 지방간 개선 없이 콜레스테롤 수치만 잡으려고 하는 건 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을 수 있다는 거죠.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이나 또 근육량이 줄어드는 중년 남성분들, 이런 분들은 오히려 단백질 잘 챙겨 드시고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늘리는 게 콜레스테롤 관리에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또 하나 좀 경각심이 드는 부분은 이런 혈관 질환 문제가 점점 더 젊은 나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. 예전에는 뭐 한 60대는 돼야 걱정하던 심근경색이 이제는 30대, 심지어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도 생긴다고 하니까 너무 일찍부터 위험 요인에 노출되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혈관 질환이라는 게 이게 단순히 몇 년 아프고 마는 병이 아니잖아요. 10년, 20년, 어쩌면 그 이상 삶의 질을 계속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. 그리고 고혈압, 고혈당, 고지혈증은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영향을 주면서 같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. 도미노처럼요. 그래서 어느 하나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면 다른 부분들도 같이 좀 점검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각이 정말 중요합니다. 네, 이런 근본 원인이나 심각성을 알고 나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구체적인 해결책이 궁금해지는데요. 박 원장님 영상에서 제시하는 방법들이 좀 인상적이었어요. 첫 번째가 12시간 공복하고 7시간은 푹 자기. 이거였죠. 네,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잖아요. 서카디안 리듬. 이걸 되찾는 게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. 이 리듬이 깨져 있으면 사실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운동해도 신진대사가 제대로 안 돌아갈 수 있거든요. 밤에는 푹 자고 낮에는 활동하고 그리고 잠들기 전 한 3-4시간 포함해서 총 12시간 정도는 속을 비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. 두 번째는 근육량 늘리기. 나이가 들수록 근육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또 대사질환하고 바로 연결된다는 거잖아요. 단순히 적게 먹는 다이어트랑은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해 보여요. 그렇죠. 여기서 핵심은 잘 챙겨 먹으면서 근육을 늘리는 겁니다. 특히 단백질 섭취를 좀 의식적으로 늘리고 근력 운동을 꼭 같이 해야 돼요. 그냥 무작정 굶거나 적게 먹기만 하면 지방보다 근육이 먼저 쑥 빠져나가서 오히려 대사가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. 기초 대사량을 지키면서 체지방을 태우는 몸, 이걸 만드는 게 목표죠. 세 번째로 간헐적 단식 이야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방식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. 네, 좀 달라요. 무작정 막 며칠씩 굶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. 평소에는 영양균형 잘 맞춰서 잘 챙겨 먹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24시간 동안만 딱 의도적으로 짧게 단식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이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약간 위기감을 느껴서 지방을 더 잘 태우게 된다는 거죠. 몸을 좀 속이는 방식이라고 할까요? 근데 단식하는 날에도 물은 충분히 마셔야 하고요.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 단백질은 한 끼 정도 챙겨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마지막 네 번째는 식사 순서랑 움직임의 중요성이었어요.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해 보이는데 효과는 크다고요. 을 좀 나중에 먹는 거죠. 이렇게 하면 식후에 혈당이 갑자기 확 치솟는 거,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. 이걸 막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.
그리고 식후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정말 좋습니다. 또 너무 오래 앉아 있지 말고 중간중간 일어나서 좀 움직여주는 습관? 이것도 중요하고요. 특히 갱년기를 겪는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 때문에 배에 살이 막 찌고 근육은 줄고 더 힘드시잖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조하신 게 있었죠. 네, 맞아요. 갱년기에는 여성 호르몬이 줄면서 몸 구성의 변화가 좀 빠르게 와요. 복부, 특히 내장 지방이 쉽게 늘고 근육은 빠지면서 대사 이상 위험이 확 커지거든요. 이때 중요한 건 그 예전 체중 숫자, 거기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혈압, 혈당, 콜레스테롤, 허리둘레 같은 건강 지표를 정상으로 만들고 근육량을 회복하는 거. 즉, 건강한 몸 상태 자체를 목표로 삼는 게 중요합니다. 오늘 박용호 원장님 영상을 쭉 살펴보니까 핵심은 결국 약에만 기댈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어떤 회복력, 이걸 믿고 생활 습관 전반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거네요. 특히 생각지도 못했던 지방간 관리, 주로 탄수화물 조절을 통해서요. 그리고 근육량 유지, 이게 정말 중요한 열쇠라는 점이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. 네,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반응합니다. 영상에서도 그러잖아요. 딱 한 달만이라도 좀 집중적으로 노력하면 몸이 정말 긍정적으로 변하는 걸 느낄 수 있다고요.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죠. 자, 그렇다면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. 딱 한 달만, 정말 딱 한 달만이라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바꿔보고 싶은 생활 습관 혹시 있으신가요?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분명 여러분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.